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 시작해서 자꾸 몸 나빠지고 건강 망가지고 돌아가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방법으로 이번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요요 없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다이어트일 겁니다. 지금 저의 손에는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가 있습니다. 6년 동안 쓴 다이어트 책. 자,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다이어트 방법은 스타일스 다이어트입니다. STILES 6가지 철자가 있는데 이걸 딴 글자로 표현한 단어예요. 네,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S. Stop eating bad food예요.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무엇을 먹으면 좋다, 무엇을 먹으면 살 빠진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던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만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대사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넣었을 때 몸 안에 들어와서 대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칼로리 패러다임에 속으면서 나쁜 음식이라도 적게 먹으면 돼, 먹고 칼로리 조절하면 돼, 운동하면 돼, 이런 식의 이야기 들었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칼로리를 어떻게 먹든 상관없이 대사를 교란시키고 문제를 만드는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S, Stop eating bad food인 거예요. 자,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놨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422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려놨습니다. 설탕과 액상과당, 밀가루와 글루텐, 그리고 문제의 기름들, 튀긴 음식, 술, 잘못된 방법으로 생산되거나 가공되거나 유통된 식품, 그리고 개인별 알러지 식품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나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말씀하시는데요. 384페이지에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먹어도 괜찮은 음식 또는 그리 나쁘지 않은 음식들, 조심해야 할 것들 또는 끊어야 되는 것들을 적어놨어요. 네, 지금 여기 설명 다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시고 어떤 것들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어떤 대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하기 좋은 내용들만 딱 정리해놨어요. 물론 이게 100% 모든 사람들에 적용되는 진리다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만 따라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 먹을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T입니다. Time Restricted Eating. 시간 제한 섭취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루에 3끼를 우리가 간식도 먹고 있죠.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몸은 한 끼 또는 2끼를 제대로 먹고 먹지 않은 시간에 공복을 제대로 유지하는 게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대사를 고칠 때는 더 중요하고요. 먹는 양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끼, 2끼를 잘 드세요. 칼로리 줄일 수도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끼, 2끼 배부르게 좋은 영양을 잘 채워주시고 먹지 않은 시간에는 이상하게 애매하게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에 위장관들이 그리고 대사체계들이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고 소화하지 않는 동안에 일어나는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돼요. 많은 현대인들이 그게 무너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6대 8, 18대 6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시간 제한 섭취예요. 저는 24시간 미만의 공복은 단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여기 적어놨어요. 세 번째는 I입니다. Intermittent Fasting이에요. 간헐적 단식이죠. 가끔씩 단식을 하는 것, 가끔씩 24시간 이상의 공복을 만드는 겁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몸에 고쳐야 될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또는 그 이상 정도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단식과 관련된 어떤 미디어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단식이 만병통치약이거나 무조건 하면 좋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단식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에 부담을 줘요. 물론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줘서 문제를 고치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에 과한 단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빈도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논문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저처럼 대사가 지금 원활한 사람들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이상의 단식을 해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36시간의 단식을 추천드리는데 이게 모든 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그리고 지금 비만하거나 대사로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공복이 익숙해진 분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2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간에 있는 어떤 문제들, 글리코겐이나 간에 껴있는 지방들, 문제 요소들을 분해해주고 간을 정상화시키고 전체 몸에서의 체지방 대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식이 끝나고 나서는 음식을 굉장히 잘 먹으려고 했어요. 이 책에서 단식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식사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보식이라고 하는데 보식에 대한 가이드, 여기에 대해서도 꼭 잘 봐주세요. 네 번째는 L이에요. 탄수화물 섭취량 줄이기. 저는 저탄수화물 식단, 키토 식단 신봉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생 언제나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다만 대사 문제를 고치거나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맥락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충분하게 낮게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이 찐 상황과 함께 대사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렙틴 저항성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돼요. 이를 통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한 노출을 줄여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첫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대사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사 문제가 고쳐지고 대사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씩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각자의 몸에 맞는 최적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찾으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고치는 기간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꼭 줄여주고 이를 통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준다. 이겁니다. 다음은 E입니다. exercise, 운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첫 번째는 칼로리가 아닙니다. 그 이후 첫 번째는 운동이 대사를 개선시키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간이나 근육에 있는 어떤 문제 요소들을 분해시키고 체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몸의 어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우리 몸이 조금 더 활성도를 띄고 대사를 고칠 수 있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물질들이 우리가 굉장히 즐겁게 만들고 우리가 습관 변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최소한 2번 이상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에 대한 가이드도 자세하게 담아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6번째 단어는 S입니다. sleep이에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저는 사실 잠을 잘 자는 게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5가지 습관을 잘했다고 해도 잠을 잘 못 자면 장기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많은 것들을 고치고 회복해요. 대사를 고치는데 잠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몸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을 아껴가면서 운동을 하거나 뭔가 하지 마시고 잠을 잘 자면서 다른 것들을 하셔야 돼요. 3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는 거.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 7시간 이상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의 질을 높게 가져가세요. 수면의 질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한 번도 깨지 않고 바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쾌적하고 기분이 좋고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잘 잤다는 거의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으로 자는 것. 아무리 여러분들이 잠을 며칠 잘 자도 하루 이틀 패턴이 깨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잘 자는 게 어려워집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잘 자는 것. 다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일 때문에나 사람들 만나면서 어떤 날들에는 늦게 잘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잦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방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 이 대사를 고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수면 패턴이 깨지는 것을 조금 더 조심해 주세요. 네. 이 6가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스타일스 다이어트입니다. 이 6가지 습관들 가져가시면 다이어트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선 이 책에 담았으니까요. 이 책 내용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이거 한 가지만 해주세요. 건강검진. 다이어트 우리가 보통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때 체중만 봅니다. 인바디만 봐요. 체성분이죠. 하지만 틀렸어요. 대사 문제라고 했으면 대사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몸 안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로 봐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개월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나서 또는 1년이 지나서 비교해보는 거예요. 내 대사 상태가 나아졌는지. 나아졌으면 다이어트 성공한 겁니다. 체중과 체지방만 보면 안 돼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몸의 상태가 나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컨디션입니다. 지금부터 하루하루의 컨디션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 컨디션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활력, 에너지 레벨, 의욕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기분이나 감정도 있습니다. 집중력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어떤지를 잘 보세요. 왜냐하면 대사가 고쳐지고 있다는 것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몸 전체가 기능하는 방식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면 컨디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은 빠지지만 식욕이 엄청나게 커지고 뭔가 컨디션이 엄청 안 좋고 우울하고 활력 없고 뭐 하기 싫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가 나아진 걸 확인할 때 이 두 가지 방법, 건강검진 지표와 우리 몸의 컨디션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주의 깊게 관찰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건강검진을 예약하시면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결과 받는 데까지도 일주일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이 책 읽는 시간이 충분하겠죠. 강의를 보는 시간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 예약하시고 미리 지금 순간 체크해놓고 다이어트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약 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다이어트 사이언스 클래스와 이 실전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제가 노력하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요요 없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다이어트일 겁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중요하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이번에 건강 삶 바꾸고 싶잖아요.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 시작해서 자꾸 몸 나빠지고 건강 망가지고 돌아가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방법으로 이번에 해야 됩니다. 네. 제발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야기 속지 마시고 패스트푸드 같은 이야기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 정확하게 소화하셔서 이번에 저랑 같이 성공하시죠. 2022년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된 해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연구하는 최혜겸이고요. 항상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하겠습니다.